네, 반갑습니다. 저희 옴니버스 인생 책이 벌써 6편이 되었네요. 우리 참가자분들 줌 미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내 드렸듯이 저희 공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을 드리고 글쓰기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글 잘 쓰는 법 등에 대해서 1시간 정도 설명을 듣고 끝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옴니버스라는 말은 뭐 다 같이 함께고 그냥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된 스토리가 있는데요. 다들 이제 책 쓰기 할 때 부담을 많이 가지시고 어떤 내용을 써야 해야 되나 이런 주제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데 제가 느낀 것은 우리의 경험이 책이고 나라는 사람이 책이고 우리의 인생 이 자체가 책의 스토리라는 그런 믿음에서 이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고요. 제가 지금 6년 차 이렇게 1인 기업가로 책 쓰기 코치나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굉장히 책이라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럽죠. 그리고 또 개인 저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무엇보다 분량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접근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분량이나 시간,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줄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스토리인데요. 1편이 이제 좌우명이라는 주제로 작년 11월 달에 이렇게 출판을 했고, 바로 베스트셀러 올랐고, 이렇게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었고요. 2편의 주제는 내 삶을 바꾼 책이었습니다. 우리가 책들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준 책을 소개하는 그런 책이었죠. 이것도 12월에 출판했고, 출판 기념회를 진행했고요. 3편도 이제 1월 달에 출판을 했습니다. 이제 3편의 주제는 내 삶의 산전수전. 이것도 강남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행복하게 출판 기념회를 진행을 했네요. 4편의 주제는 내 삶의 귀인,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이나 변화를 준 사람들을 소개하는 책이죠. 이것도 이제 이번 주에 출판을 했고요. 오늘 저는 책에 도착을 했네요. 이것도 이제 2월 15일 날, 다음 토요일 날 포천에서 출판 기념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5편은 주제가 감사일기였어요. 감사일기도 지금 50명이 마감돼서 원고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작가님들이 이제 수정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 출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이제 6편이고요. 내 삶을 바꾼 이 질문이라는 주제를 함께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제 소개를 좀 드리면은 저는 나연구소라는 1인 기업 사업가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에 이제 한국 자서전 협회를 설립했습니다. 뭐 20년 된 출판사 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런 전자책 출판, 공동저서, 자서전 이런 코치나 강의 프로젝트를 기획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은 저처럼 이렇게 책 쓰기 코치를 양성하는 민간 자격증 과정을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6년 정도 한 500회 이상 강의나 코치를 했었고요. 그동안 뭐 전자책이나 공저 개인 책 통해서 한 600분 이상 초보자분들 책 내게 도와드린 경험이 있고요. 저는 이런 이 공저나 전자책의 장점은 이제 분량이 적어도 책을 낼 수 있는 건데, 제 성향이 이렇게 분량 적은 것들을 꾸준하게 내는 게 저랑 잘 맞아서, 한, 개인 저서 3권, 공저가 한 23권 넘은 것 같아요. 전자책 한 130권 정도 해서 많은 책을 꾸준하게 이렇게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직장 생활을 제가 한 15년 정도 했고, 이렇게 1인 기업가가 된 지 지금 6년 차가 되었는데요. 주변에서 이렇게 사업을 대개 한 10년 넘게 한 것 같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이렇게 성장이 빨랐었는데,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을 제가 돌아보니까, 이 꾸준한 글쓰기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었거든요. 내면의 힘을 많이 길러졌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왜, 내가 가진 강점이나 내 거를 잘 모르고, 항상 남의 거를 추구하거나 유행을 따라가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계속 글을 쓰면서 제 안에 어떤 제가 원하는 것을 찾고 저의 강점들을 많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런 저만의 어떤 무기 같은 콘텐츠가 만들어졌거든요. 그 글쓰기를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찾으니까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또 제가 해야 될 일과 또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잘 구분되니까 해야 될 일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이런 불필요한 일이나 불필요한 시간, 또 불필요한 사람들과 거리를 잘 두게 되는 이런 효과들이 빠른 성장을 불러왔고, 그거의 비결이 글쓰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는 당연히 책은 보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고요. 감히 저같이 평범한 사람이 책을 쓴다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정말 책이라는 것은 저기 TV에 나오고 아주 유명한 전문가나 훌륭한 사람들만 책을 써야 한다고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저도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1인 기업을 하려고 알아보다가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생겨서 한번 책을 쓰게 되었는데, 책을 또 원래는 굉장히 어설펐죠. 처음 쓰다 보니까는. 근데 책을 쓰고 나서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책을 굉장히 많이 봤지만, 제가 책을 볼 때보다 제가 책을 한 권 쓸 때가 더 많이 성장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아,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이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울림을 줬고, 그래서 이 메시지를 가지고 600분 넘는 분들의 가슴에 불을 질러서 다 책을 쓰게 도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떤 사소한 생각의 차이가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처럼 뭐 책이라는 게 뭐 어렵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누구나 다 인생을 살면서 경험을 하잖아요. 그리고 무언가를 배우고 이 삶의 지혜와 지식들이 계속 쌓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의 경험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을 나누는 게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책이고 우리의 경험이 책이고 우리의 삶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테마를 잡으니까 정말 쓸 수 있는 주제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Y가 중요하죠. 뭐, 내가 스스로 책을 왜 써야 하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목적을 찾는 게 필요하죠. 제가, 많은 글을 쓰면 느꼈던 책을 써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더라고요. 자기 발견과 내면의 성장, 또 우리 삶의 기록과 정리가 되죠. 또 세상이나 우리 시대와 소통, 공감의 도구가 되고, 또 고객들은 전문가를 원합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퍼스널 브랜딩, 마케팅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어렵지만, 결국 책을 쓰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고요. 이게 다 옛날에 제가 했던 말이에요. 책을 쓰자고 말하면은, 아이고, 아직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 저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아우,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 더 많은데 어떻게 감히 제가 책을 써요. 아우, 저는 글을 잘 못 쓰는데요. 아니, 사람들에게 내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워요. 이런 말씀들을 열이면 9분이 하셔요. 아마 지금 여러 명이 지금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우리는 대한민국이 전 국민이 다 보는 그런 책을 쓰는 게 아니죠. 딱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과 지혜가 필요한 사람들 위해서 글을 쓰고 책을 쓰면 됩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초보자분들은 왕초보를 위해서. 자, 우리 고등학생이 쓴 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중학생이죠. 또 중학생이 쓴 책은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초등학생에게 도움이 되겠죠. 뭐 이런 관점에서는 누구나 이미 당장 다 어떤 책을 쓰고 글을 쓸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진 것입니다. 요 얘기의 의미는 우리의 경험이 굉장히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이제 그런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우리 무기가 되는 스토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 책의 이제 핵심 내용은 어떤 사람이든 회사든 기업이든 이 스토리가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건데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기업의 이 스토리, 이야기나 뭐 성장 과정, 아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공감이 가고 또 친근함이 들고 이 편안함 마음이 드는 이런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런 스토리가 이제 힘이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글을 쓰고 책을 쓸 때에도 어떤 추상적이고 너무 거창한 얘기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내 이야기, 내 스토리를 편하게 이렇게 녹이면은 그게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고 또 감동이 되고 또 길잡이가 되는 거죠. 자,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입니다. 우리가 왜 검색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우리만 해도 예를 들어 어디 뭐 식당을 한번 가거나 뭐 책을 사거나 뭘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네이버에다가 한번 검색을 해보고 합니다. 검색을 해봤는데 어떤 식당에 대한 그런 후기나 내용들이 많으면은 이제 믿음이 가고 가는 거죠. 근데 찾아봤는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럼 나도 모르게 어떤 의심을 하게 되고 이제 신뢰성을 안 갖는 거죠. 이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우리가 이제 퍼스널 브랜딩 시대입니다. 그 내가 어떤 사람에게 뭐 코치나 강의를 받아야 돼. 네이버에 한번 쳐보겠죠. 근데 아무런 정보가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이 실력을 떠나서 나도 모르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검색해 봤는데 뭐 블로그도 많이 나오고 기사도 있고 쓴 책도 있어. 이런 것들만 우리가 들어가도 굉장히 그 사람에게 어떤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온라인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온라인상에 이렇게 글을 쓰고 영상을 남기고 책을 쓰는 것들이 모이고 모이면은 굉장히 큰 힘이 되고 그것들이 우리의 고객들이 나를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수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온라인상에 여러분들 많이 기록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5년 동안 1인 기업 하면서 이 마케팅의 중요성을 많이 느끼는데요. 최고의 마케팅은 바로 고객들이 여러분들을 제발로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 생각하면은 거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믿음이 가고 이제 신뢰가는 사람을 우리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네이버 인물 등록, 플레이스, 뭐 블로그, 유튜브, 카페 등 많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이런 것들 못지않게 이 책이라는 이 무게가 꼭 사업을 하지 않고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강력한 어떤 무기와 힘과 자부심이 되더라고요. 자, 왜 글쓰기, 책쓰기인가? 나연구소는 이제 모두의 내가 가장 소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어떤 주인이라는 철학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는 고향이 경상북도 안동이고 굉장히 대부분이 그랬겠지만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열심히 살았고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정말 인생을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남들처럼 학교 다니고 졸업하고 취직을 했죠. 근데 어느 순간 한 서른 중후반 때 이제 행복하지 않은 제 모습을 만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인생의 현타를 만난 거죠.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일이 아니고 어떤 미래가 불안한 그런 현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변하기 위해서, 달라지기 위해서 흔히 말하는 자기계발 시작하죠. 그래서 책도 보고 강의도 듣고 이렇게 막 쏘다니면서 제 불행의 원인을 알게 됩니다. 제 불행의 원인은 내가 나를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원하는지. 그래서 저는 나를 알기 위해서 요 세 가지를 집요하게 했습니다. 저한테 수많은 질문들을 했어요. 너는 누구이냐?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네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질문을 많이 했고, 또 제 생각, 마음 관찰을
관찰했죠. 이 관찰이라는 게 바라보는 거잖아요. 많이 바라보면서 제 감정을 많이 알아갔고요. 이 모든 것들을 다 블로그에다가 꾸준하게 저는 글을 썼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늘 외부로 향하던 관점이 이제 안으로 돌면서 저라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었었고, 이때 글을 쓰면서 또 나란 어떤 키워드를 발견하게 되었고, 나연구소라는 브랜드를 제 안에서 발견하게 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자기 발견과 치유, 정화, 삶의 본질들을 많이 공부했고요. 이제 그때 1인 기업이라는 걸 알게 돼서, 어, 40에 회사를 퇴사하고,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1인 기업가 책쓰기 코치의 이런 강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글을 쓰면서 많이 성장을 했었죠. 저 같은 경우는 블로그를 지금 한 7년째 하면서 제가 블로그에다가 한 11,000개 넘는 글을 썼거든요. 이제 11,000개면은 하루에 블로그 글을 한 4개 이상을 7년 동안 매일매일 써야지만 10,000개가 넘거든요. 그렇게 이제 많은 글을 쓰면서 느꼈던 글쓰기 효과인데요. 일단은 복잡한 생각이 되게 잘 정리가 됩니다. 어떤 분들 그러잖아요. 아이고, 뭐,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글을 못 쓰겠어요.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반대로 이제 글을 쓰면은 정리가 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쓴다는 것은, 이제 안에 거를 밖으로 꺼내는 거기 때문에, 계속 쓰다 보면은 굉장히 마음과 감정이 가벼워지고, 치유가 되고, 정화가 되고, 해소가 됩니다. 굉장히 많이 가벼워졌어요. 글을 쓴다는 것은 나와 이제 나를 바라보고 나와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런 본질을 알게 되고요. 또 자연스럽게 이제 표현력과 말주변이 늘고 또 내 글을 보는 나를 통해서 나를 좋아하는 이제 팬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통해서 마케팅도 잘하게 되는데 이 마케팅의 본질과 기본도 그 시작은 바로 글쓰기입니다. 요즘에 글쓰기는 정말 남녀노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제가 느낀 글을 잘 쓰는 5가지 방법인데요. 우리가 뭐든지 그렇지만은 너무 또 잘 쓰려고 하면은 또 글에 힘이 들어가 잘 안 쓰잖아요. 잘 쓰려는 마음은 싹 버리고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한번 써보세요. 이 진솔하게라는 게 저거죠. 뭐 내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아프면 아프다, 힘들면 힘들다, 좋으면 좋다, 꾸밈 없이, 가감 없이 쓰는 게 진솔하게 쓰는 거죠. 그 이제 책의 어떤 주제에 따라 다르겠지만 또 내 글을 보는 어떤 독자들의 궁금증이나 어떤 문제들을 생각하면서 쓰는 것들. 결국 이제 꾸준하게 쓰면은 글을 잘 쓴다기보다는 글쓰기가 되게 편해지는 거죠. 막힘이 없어지고, 우리 쓰는 사람이 편해야 또 보는 사람들이 편합니다. 또 평소에 어떤 일에 대한, 내 생각을 연습들을 많이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가 지금처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런 목적이 있는 글쓰기인 책쓰기를 해보면은, 글쓰기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제가 느낀 글쓰기 효과는 최고의 명상이 되고 최고의 자기 발견, 정화 치유, 정리, 마케팅이 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책 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걸 정리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을 쓰면은 대부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한번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죠. 자, 책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책 출판을 종류를 보면은 이제 크게 봐서는 종이책이 있고 이제 전자책이 있습니다. 그 종이책도 뭐 내가 혼자서 쓰는 단독 개인 저서가 있고 지금은 저희가 공저라는 것은 공동 저서의 줄임말이죠. 이렇게 나눠지는데 다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 저서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보통 한 250페이지 내외 쓰려고 하면은
A4 한 70, 100장 정도 이 정도 분량을 써야 되거든요. 굉장히 분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책을 처음 써보신 분들한테는 이만큼 쓰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책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개인 저서에 도전했다가, 이거는 혼자 하다 보니까는 중간에 이렇게 지쳐서 되게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공저는 어때요? 어떤 우리가 정해진 주제로 여러 명이 이제 함께 이제 같은 분량으로 원고를 쓰기 때문에 이런 개인 저서 대비 분량이 좀 적어도 되고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 이제 비용이 적게 들죠. 또 하나의 또 강점은 여러 명이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동기부여를 받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게 되는 이런 또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이제 공조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나중에는 여건이 되시면은 단독 개인 저서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다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나연구소는 이 공저를 오랫동안 많이 했었습니다. 주로 이제 15인 공저를 많이 했었죠. 그동안 저희 공저한 것들인데요. 내 직업을 소개합니다. 뭐, 우리 엄마 취미 주제, 1인 기업, 돈에 대한 주제, 죽음에 대한 주제, 사장이니까 희망이다, 강사다, 엄마보다 나로 살아가는 법, 사자 직업 이야기, 창업하고 브랜드, 인생 설계사, 보험인들 또 이야기, 뭐 명상법 책 쓰기, 오인 공저 등 이런 이제 많은 공저들을 진행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출판하는 쪽에서는 공저는 개인 저서 대비 크게 메리트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워낙 이렇게 관리하고 이렇게 에너지는 많이 드는 만큼 이제 수익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출판하는 사람들이 이제 공저는 많이 안 하고 또 인원이 많을수록 되게 이제 관리 포인트가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가들도 공저를 기획했다가 대부분은 이제 오래 못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상하게 저는 이게 성향상 공저랑 되게 제가 잘 맞는 면이 있어요. 이 작가님들이 글쓰기 어려운 마음을 제가 또 알기 때문에 어떤 그분들을 동기부여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저랑 또 되게 잘 맞고 책이 나왔을 때, 그분들 되게 좋아하는 모습 볼 때, 제가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공저를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하는 또 힘이 됩니다. 이런 자서전 공저도 제가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개인 저서들인데, 이런 종이책도 제가 출판을 계속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이런 종이책을 처음 이제 받아보시면서 너무들 좋아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굉장히 어떤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자, 이제 글쓰기 한번 이야기인데요. 글쓰기 어려우시잖아요.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박보라 대표님, 아까 박보라 대표님 쳤구나. 영어로 돼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기본 마인드 아까처럼 진솔하게 쓴다. 우리 다 주제가 있으니까 이 주제를 질문이라고 보시고 내가 이 질문에 답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편하게 쓰시고요. 또 우리 말하듯이 글을 쓰라는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딱딱하게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평소에 누구에게 어떤 말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쓴다는 느낌으로 써보시면 좋고 우리 책이라고 그래서 꼭 좋은 내용만 써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 삶의 희로애락, 뭐 희망, 슬픔, 기쁨, 아픔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쓴다. 그 글을 쓰면서 내 글과 내 책을 보는 사람들이 어떤 더 행복하고 이런 잘 되기를 이러는 마음을 담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뭐 꼭 100%는 아닌데 우리가 높임말, 저는 뭐뭐 했습니다. 이런 표현보다 요즘에 나온 책들은 낮춤말, 나는 뭐뭐 했다. 이런 표현들이 더 자연스럽고 이렇게 쓰는 추세거든요. 그러니까 쓰실 때 뭐 저는 보다 내 좌우명은 뭐뭐다. 나는 1인 기업가다. 나는 주부다. 이렇게 낮춤말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문장은 짧게 쓰자. 한 개 문장에는 한 개 내용만 담자. 우리가 문장이 길어지면 어때요? 일단은 쓰는 사람도 잘 정리와 전달이 어렵고, 보는 사람도 불편합니다. 이제 이런 거죠. 나는 오늘 아침에 빵을 먹었고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을 만났고 죽여집니다. 이게 힘들어요. 나는 아침에 빵을 먹었다, 뭐 했다 이렇게 짧게 짧게 이렇게 짧게 쓰는 습관을 들이면은 이제 가독성과 전달성이 좋아집니다. 자, 세 번째 우리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주어와 서술어. 이게 글을 쓸 때나 아니면 다 쓰시고 나서 이제 글을 내가 한번 읽어보잖아요. 그때 유념히 봐야 될 게 주어와 마지막 서술어가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렇게 주어와 서술어가 다르면은 이제 문장이 어색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내 고향은 이게 주어잖아요. 뭐 사과가 유명한 경상북도 안동이 좋다. 고향은 좋다. 이게 뭔가 문장이 어색합니다. 이게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자, 내 고향은 사과가 유명한 경북 안동이다. 고향은 안동이다. 요런 게 이제 주어 스스로 맞는 거잖아요. 요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쓰시면 좋죠. 자, 그리고 이제 문장의 마무리, 이 문장의 끝에 마무리를 좀 질질 끌기보다 짧고 간결하게 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이런 거죠. 뭐뭐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했던 것이다는 뭐뭐 했다. 취직을 하였다. 이런 표현보다는 취직했다. 또 상상하는 것은 즐거운 것이다. 이런 표현은 상상은 즐겁다. 이렇게 군더더기를 빼는 게 좋아요. 자, 다음 구체적인 표현을 쓰자. 우리가 이 구체적인 거에 반대는 추상적인 건데, 독자는 우리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구체적인 표현, 많다는 표현보다는 명확하게 30개, 그 건물은 크다. 크다라는 표현보다는 10층 높이의 건물. 왜냐면 이런 크다 이런 표현들은 이게 보는 사람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명확하게 10층 높이의 건물, 또 이쁘다 이런 표현보다는 뭐 왜 이쁜지, 그 여자는 긴 생머리에 뭐 뽀얀 피부,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은 독자들이 이해가 빠르겠죠. 자, 우리 그리고 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뭐 수동태, 능동태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수동태보다 능동태. 이 능동태에는 주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하죠. 능동태적인 표현이 더 전달력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연구소를 설립하게 되었다. 설립하게 되었다. 이런 표현이 이제 수동태인데, 이런 표현 이렇게 하지 말고, 나연구소를 설립했다. 이렇게. 어때요? 문장은 더 짧지만 심플하고 전달이 명확하잖아요. 이런 능동태적인 표현이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독자들이 내 글에 이제 몰입을 하게 하려면은 우리 오감 다들 아시죠? 오감이 뭐예요? 이제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글을 쓸 때 어떤 장면을 묘사하듯이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표현하는 거죠. 예를 이런 거죠. 친구들과 한강에 놀러 왔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고소한 치킨 냄새가 뭐 코를 자극했다. 가을이라 그런지 기온이 살짝 차가웠다.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니 짹짹짹 스스로 들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오감에 대한 내용을 넣으면은 또 이걸 사람들이 그림을 이제 그려보게 되는 거죠. 한강에 있는 것들, 치킨 냄새 이런 것들을. 자, 그리고 우리가 따옴표를 잘 활용하면 좋은데 따옴표가 두 가지가 있죠. 한 개씩 하는 온 따옴표가 있고 이두 개씩 넣는 쌍 따옴표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 아시잖아요. 온 따옴표는 어떤 작가의 속마음이나 생각을 넣는 거죠. 어? 뭐 인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하고 이게 아닌데? 이런 생각을 넣는 것들. 또 대화체.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밥 줘. 엄마가 말했다. 네가 차려 먹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때 대화를 묘사하면 그걸 적으면은 그 상황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이건 예시인데요. 제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차에 부딪혀가지고 이제 입원한 거를 한번 묘사해 본 거예요. 끼익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이후 쿵 하는 소리 후 기억이 안 난다. 정신이 드세요? 환자분 성함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익숙하지 않은 약품 냄새가 났다. 그곳은 병원 침대 위였고 내 다리엔 하얀 붕대가 칭칭칭 감겨 있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혼란스럽고 머리가 복잡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때 어떤 소리, 또 의사의 질문,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이제 이런 느낌으로 쓰면은 보는 사람들 그런 장면을 생각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아까 앞에 설명한 이제 오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뭐 글 쓰는 방법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거 너무 이제 많이 알아도 글 쓰기 어려워집니다. 그게 딱 이런 이제 기본적인 내용만 알고 꾸준하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더 깊이 들어가면은 정말 글쓰기 이제 머리 아파집니다. 자, 요건 아니고요. 우리 공적 데이터 한번 쓰는 법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1편은 내 삶의 좌우명이었어요. 제 좌우명은 아까 나연구소의 슬로건인 당신이 가장 소중합니다.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던 저의 경험과 또 나를 알기 위해서 이런 질문과 글을 쓰면서 어떤 나의 키워드를 그런 찾았던 저의 스토리로 이런 좌우명 평을 썼고요. 이제 이 편은 이제 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직장인 때 어떤 무자본 창업의 가치를 발견했고, 저라는 사람의 이런 무한한 가능성을 또 발견했고, 고정관념을 많이 깼죠. 이렇게 여기 제목처럼 적게 일하고도 많이 벌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했고, 정말 중요한 것이 이 사업도 나를 위해 해야 한다는 이런 이제 마인드를 제가 많이 배웠고, 그 이 책이 제 인생을 바꾼 책이라고 해서 이 책을 소개했습니다. 자, 3편은 산전수전인데요. 여기 제목이 팔이 너무 아파잖아요. 이제 직장을 퇴사하고 1인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직장만 다녀보는 사람이 사업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퇴직금을 다 까먹으면서 그 힘든 시간을 보냈죠. 이제 우리 왜 궁하면 통한다고 이제 그때 이제 가장이고 애들 어렸었는데 어때요? 이제 통장에 돈 떨어지니까는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요게 이제 그림이 청소기인데 그 코웨이 이제 홈케어라고 침대 매트리스 그 청소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청소기가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한 5개월 했는데 팔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힘들었던 그런 제 스토리를 적은 거죠. 그 제목이 팔이 너무 아파. 이게 제 제목이었습니다. 자, 3번은 귀인이죠. 아까 그 인생책에 소개했던 그런 제 삶을 바꾸어준 저에게 처음으로 이런 1인 기업이나 무자본창을 알려준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적었죠. 정말 제 삶을 바꾸어준 귀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5편 감사일기는 세 가지를 적었어요. 감사한 이유, 진짜 나로 살아서 감사하다. 매 순간 성장하기에 감사하다. 또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일 하기 감사하다. 이런 세 가지 스토리를 감사일기에 적었습니다. 자, 질문 다, 책을 다 보셨잖아요.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 질문을 저한테 하고 또 하면서,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 제가 이 질문을 통해서 어떤 찾아갔던 그런 스토리를 적었죠. 자, 그러면 예시인데요.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요? 뭐 나는 어떤 일을 하는 누구다. 내 삶을 바꾼 질문은 뭐 이런 질문이다. 내가 이 질문을 하게 된 계기는 이런 계기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 이 질문을 통해서
뭐 찾은 답이나 변화된 것들 이런 느낌으로 한번 써보는 거죠. 이게 써보시면 아직 분량이 되게 짧아요. 그렇게 많은 분량이 아닙니다. 자, 이 제가 제공해드린 요거는 이제 한글 파일이고요. 요게 딱 저희 책 사이즈가 이제 가로가 145, 세로가 210인데 그 사이즈에 딱 맞게끔 편집을 해 놓은 거예요. 글자 크기는 10.5포인트, 행간은 190. 다 되어 있으니까 한번 책을 읽어보시고 그 양식에다가 제글을 지우시고 여러분 거 내용을 이제 쓰면 되겠죠. 우리가 1페이지에는 보면은 자기 소개가 있잖아요. 요 사진 하나 이렇게 좀 화질 좋은 거 하나 넣어주시고 자기 소개랑 쓰고 이렇게 제 양식에다가 지우시고 1, 2, 3, 4 총 4페이지를 적으시면 됩니다. 이거 분량 오버하면 안 돼요. 다 공통된 분량으로 지금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이 분량은 총 제가 드린 양식의 4페이지. 자, 제가 영상도 안내 드렸잖아요. 글을 다 쓰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영상 보시면서 맞춤법 검사, 요걸 통해서 이 오타나 띄어쓰기를 한번 검사해서 저한테 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 한번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이게 쉽게 하는 방법이에요. 네이버에다가 맞춤법 검사기라고 엔터 치시면은 바로 검사기 창이 나오죠. 요거 할 때는 이렇게 창을 양쪽으로 띄우시면 좋아요. 여기 오른쪽 X좌표 네모 눌러서 창을 반으로 줄여서 왼쪽에 놓고 여기 이제 한글 파일을 오른쪽에 둡니다. 여기 양쪽으로 두고 이게 한 번에 가능한 게 300자예요. 그러니까 한 문단씩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 갖다 놓고 붙여넣기, 검사하기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요게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맞춤법 틀렸다. 보라색은 표준어가 아니다. 초록색이 띄어쓰기를 말하는 거죠. 그 뭐 이걸 봐가면서 네, 원고를 고치는 거죠. 자, 공부라도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떻게? 띄워라.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띄우면 되는 거고. 머릿속에, 아, 이거는 붙이라고 되어 있네. 여기는 지금 머릿속에 떨어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붙이면 되고. 중간이다 띄워라. 여기 또 붙어 있잖아요. 띄우면 되고. 이렇게. 말이다 붙여라. 여기 떨어있네요.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걸 봐가면서 네, 원고를 한번 그 교정을 하는 거죠. 참고로 사람 이름이나 명칭들을 모르니까 그런 것도 내가 아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파일을 저장해서 저한테 개인 톡을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보고 피드백도 해드리고 좀 글도 깔끔하게 교정을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저한테 이제 원고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지금 15명이 원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질문 한 번씩 한번 볼까요? 어떤 질문을 했는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참고로 질문은 같아도 상관없어요. 질문이 같아도 서로 대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 조윤아 작가님은 나는 왜 일이 잘 될까? 이게 질문이었고, 우리 박선희 작가님은 도대체 카네기가 뭐길래 카네기 강사셨거든요. 우리 이연화 작가님은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이런 질문 되게 좋죠. 좋아하는 것이 있나요? 우리 이종현 작가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죠. 이영은 작가님은 내가 아는 것이 정말로 아는 것인가? 질문 좋습니다. 우리 심푸른 작가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할까? 이렇게. 장혜진 작가님은
깨달은 진정한 인생이란, 여기 잘못됐네. 이란이라 적어야 되는데. 그리고 도대수 작가님은 니는 여기 있노? 이것도 영화에 나오는 저건데 굉장히 깊이 있는 또 질문이었죠. 김지연 작가님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떤 실행에 대한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유병건 작가님은 인생의 정답이 어디 있어? 굉장히 맞는 말이죠. 인생의 정답이 없죠. 양선 작가님은 체가 너는 무엇이니? 요게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김미옥 작가님은 나는 지금 행복한가? 굉장히 또 중요한 질문이죠. 우리 김성희 작가님은 너는 누굴 위해 사는 거니? 이거 누굴 한 번쯤 해볼 만한 질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들을 함으로써 우리 책을 보는 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정말 우리의 질문들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 어떤 하나 질문을 잡아서 여러분의 스토리를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붉은색은 제가 교정을 해드린 것들이에요. 다 교정까지 다 갖다 해드리니까 이렇게 편하게 원고를 한번 써서 주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마감일이 중요해요. 저희가 지금 50명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서로의 시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마감 시간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감 시간이 넘어가면은 저희가 원고를 추구할 수가 없어요. 이것들은 이 마감 시간은 정말 밤을 새도록 지켜야 될 약속이기 때문에 꼭 이 날짜를 안에 원고를 마감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거의 한 20일 넘게 남았는데 이게 어영부영 시간 금방 갑니다. 그래서 미루지 말고 이 공전을 완료한 순으로 차례대로 들어가기 때문에 빨리 쓰고 기다리는 게 제일 좋아요. 어영부영 타이밍 놓치면은 서로 되게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써서 기다리시기를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거를 편집하고 ISBN 받고 한번 또 수정 작업을 거쳐서 이렇게 한 4월 26일 날 또 출판일까지 기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가비 11만 원이잖아요. 거기 책 한 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이제 책에 나오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매하시면은 제가 입금을 해드리고 이런 베스트를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한 권이 다 정리되고 또 이후에 또 책이 필요하신 분들은 자유롭게 두 권 이상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책방에서 또 할인도 구매도 가능하고요. 이건 쭉 차근차근 진행하면서 이제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정 내에 원고를 완료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자, 우리 책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사진이 좀 옳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같이 이렇게 공저에 참업하시는 작가님 한 분이 강남에 스튜디오를 하시거든요. 여기 250평 굉장히 크게 하시는데 여기에 강점이 이제 사진, 미용, 헤어, 대여가 다 돼요. 그래서 저희 이제 공조팀은 공조를 해서 6만 원을 할인해 주시거든요. 이 많은 분들이 찍으셨는데 혹시나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공동구매 프로필 사진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공저팀은 저 포함해서 어, 3명이, 4명이 함께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팀원분들 간단히 좀 역할과 인사 소개하는 시간 우리 가져볼게요. 네, 우리 이은미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공저팀에서 관리 팀장을 맡고 있는데요. 저희 1기, 2기, 3기 하셨던 작가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저희 베스트셀러 작가 마케팅, 그거를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책을 출판하고 나면,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를 만들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사회를 맡고 있고요. 저는 포천에서 작은 책방을 하고 있어요. 책방을 하면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어,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아까 어떤 작가님이 그러셨잖아요. 꾸준하게 글 쓰는 삶을 한번 살면서 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갖기를 이제 소망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예요.
저도 어, 처음에는 정말 그림책에 빠져서 그림책 컨텐츠로 그림책 활동을 하고 그림책 만들기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림책 출판을 시작을 하고 있다가 이렇게 그림책이 아닌 인생에 관련된 다양한 책들을 출판하면서 어느새 어, 지금은 우 대표님하고 같이 하면서 이제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내고 있지만, 그 전에는 저도 1년에 한 권 한 권 내면 좋겠다? 한 권 1년에 한두 권 내서 이제 나만의 서점에 나만의 책을 판매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쓴 책으로 다양한 삶의 경험을 해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거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어, 쓰다 보니까는요, 작가님들, 지금 저기 잠깐 보이잖아요. 제가, 2년 전에 저도 공저 기획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여기 계신 작가님들 중에서 제가 며칠 전에, 엊그저께 이제 제가 기획한 책이 나와서 저희 요거 한번 이렇게 베스트셀러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작가님들에게 부탁을 드렸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1권, 2권, 3권하고 요번에 나온 게 네 번째 그림책으로 내 삶을 스케치하다. 네 번째 책이었는데 그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처음 된 거예요. 우리 작가님들 덕분에. 그러니까 이런 즐거움. 그 책을 아까 우리 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주는 책이 아니라 진솔한 책으로 사람들의 공감을 얻고 그 사람들에게 우리 책이 많은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그런 책을 쓰는 거잖아요. 그러려면은 진정성 있는 글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처음 책을 쓸 때 저도 지금은 이렇게 책을 많이 써서 이게 훈련이 된 거잖아요. 매번 이렇게 책을 쓰고 글을 쓰고 책을 내고 출판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훈련이 돼서 지금 이렇게 쓰게 되는 거지. 처음 저도 쓸 때는 되게 막연했고, 그 막연함 속에서, 그냥 진솔하게 내 이야기 한번 세상에 꺼내볼까? 로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통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함이 저에게 또 힘을 주고 용기를 주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한 게 벌써 제가 55권의 글을 쓴 작가가 되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렇게 꾸준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개인저서 책이 한 권이 나왔어요. 작년 8월에. 그리고 이제 올해 목표가 이게 사람이요.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 기대치가 커지고 목표치가 커지는 게 사람의 욕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고 공저책을 이렇게 여러 번 쓰고 그러다가 내 책 한번 내고 나도 기획을 하고 싶어. 그래서 기획을 한번 하게 되고 기획을 하고 나니 개인저서 한번 내고 싶어. 그래서 개인저서 내게 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되고 그렇게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이 작은 막연한 꿈들이 하나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시간들이 아마 우 대표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신 옴니버스 공저, 아마 지금 100권을 계획하고 계시거든요. 그 100권을 쓰기 이전에 우리 작가님들은 정말 개인져서 내는 저같이 이렇게 작가로서 세상에 이력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작가님들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쓸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기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프로젝트가 참 좋은 게 정말 글을 쓸 때 힘들어요. 내가 글을 꺼내서 내 이야기를 쓴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이게 딱 정해진 주제에, 정해진 시리즈에 그 안에서 목차도 다 정해져 있고 그걸 쓰기 편하게끔 그리고 분량도 세 페이지면은 크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 쓰신 작가님들은 한 줄, 두 줄 쓰는 것도 힘들어서 못 쓰셨던 작가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작가님들은 언제든지 우 대표님한테 도움을 청하시면은 다 경험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즐겁게. 글이라는 거는 이게 숙제로 쓰거나 또 이게 부담을 가지고 쓰거나 이거를 막 뭔가 이렇게 되게 좋은 거를 세상에 내놔야지? 이런 마음을 쓰면은 절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같이 가는 이유는 같이 함께 즐겁게 글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완성된 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함께 제가 이
프로젝트를 하고 나서 저희가, 지금 어쨌든 추가 주문이 나갔고, 그죠? 추가 주문이 나갔고, 추가 주문 이전에 저희 원래는 이게 베스트 책 주문하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요번에 구정이 끼는 바람에 출판이 조금 늦어졌잖아요. 그러, 그 대신에 저희가 이제 추가 주문이 먼저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아마 내일 오늘 어제 오늘 유통이 되면서 내일쯤이면 이제 교보에도 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쯤에 제가 내일 이제 공지를 올릴 거예요. 썸네일이랑 공지 올리면은 금요일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우리 작가님들이 한 권씩 구매를 해주시면 그 한 권씩 개인이 구매해 주시고 저희 제가 며칠 전에 저 책 하신 것처럼 우 대표님께 계좌번호 남겨주시면 우 대표님이 계좌번호로 책 금액 보내드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베스트셀러 메이커 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베스트셀러를 저희 스스로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작가님들. 어, 이 많은 분들이 내 책을 구매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독자분들이 이 책이, 좋은 책이라는 거를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모르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많은 분들이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그 책을 읽고 그걸 가지고 도움을 많이 받으시고 용기도 받으시고 특히나 요번에 질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는 요번 프로젝트 하기 전에 우 대표님이 항상 먼저 이게 프로젝트 하기 전에 글을 완성하세요. 원고를 완성하시고 저희 같이 일괄적으로 하는 멤버들에게 이제 글을 써라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은 저희 이제 멤버들이 먼저 이제 글을 쓰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요번에 질문은 저도 이제 이런 그림책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고 다른 교육적인 저희 자격과정 선생님들도 계시고 같이 프로젝트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선생님들하고 이제 질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어 1월부터 12월까지 질문을 주제를 달달이 주제를 해서 매일 하루에 하나의 질문을 다 뽑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이제 작가님들에게 이렇게 지금 공유하면서 그렇게 글을 쓰기 시작해서 우리 연말에 한 권의 책을 내보자 해서 저도 이렇게 목표의 프로젝트를 하나 잡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는 이 질문이라는 키워드가 너무나 많은, 인사이트를 주더라고요. 저희 작가님들이 너무 좋아하시고 있어서 아마 우리 작가님들도 이 질문을 통해서 다양한 삶들을 배우게 되시고 알게 되시는 시간이 되실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하셔서 요번 주 베스트셀러까지 만들고 저희 다음 주에 저희 책방에서 요번에는 해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조촐하게 참여하시는 작가님들과 이 베스트셀러 작가님들과 자축을 하면서 축하의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작가님들에게, 좋은 시간과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웃음을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는데, 워낙에 이제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 가끔 이제 카톡을 올리고 작가님들에게 이렇게 안부 인사나 하고 하는데 오프에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은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마무리하셔서 저희 또 다음 프로젝트에서 만나서 쭉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작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현미 대표님은 출판 기념회 때 또 뵐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조윤아 대표님께서 이제 홍보와 어떤 서평 이런 것들을 맡아주고 계시고요. 또 우리 박선희 대표님은 저희 방에 매주 8시에 이렇게 줌링크 올려주시잖아요. 그 줌링크는 이제 함께 글쓰기 해서 이제 함께 어떤 줌을 통해서
각자 자기 이제 글 쓰는 시간이에요. 이런 글 쓰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매일매일 엄청나게 에너지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혼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줌을 켜놓고 같이 한번 글을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선희 대표님 말씀 가능하세요? 이동 중이시라서 말씀을 어려우시구나. 네. 이렇게 네 분과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저가 되게 하는 일이 많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함께 이제 성장하는 것도 제가 수시로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책이 나오면 네이버 인물 등록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조금 더 많은 글을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또 이제 15인 공저도 진행하는 게 있고요. 또 이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전자출판 과정도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또 여러분 지인들이 개인 저서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도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저희처럼 이렇게 글쓰기, 책쓰기가 잘 맞아서 어떤 누군가의 자서전을 쓰게 도와주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자서전 지도사라는 자격증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4기 진행이 중인데 또 저희가 한 4월 달쯤에 5기를 하게 되면은 이것도 이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이렇게 또 성장을 하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저희 아까 말씀처럼 목표는 일단은 100편까지 진행을 할 거고 매월 한 권씩 이제 출판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5편까지 나오면은 5개 또 세트로 해서 또 판매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매월 한 권이면은 1년이면은 12달이잖아요. 12권이잖아요. 그래서 한 8년 3개월 걸리는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또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굉장히 우리의 책이 또 많은 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100편까지 이미 다 이렇게 한번 쓰겠다고 각오를 밝히신 분도 많이 계셔서요. 우리가 함께 이 여정을 즐겁게 굉장히 지금 설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시 과정은 저희 가끔 진행을 하는데, 이건 제가 진행할 때 이렇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저희 공조팀은 또 할인도 해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 자격증 과정, 지금 4기 진행 중이고, 또 5기 진행할 때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요건 제 호텔 책 쓰기 캠프라 그래서 7기째 진행을 하는 건데요. 3월 달에 이제 강릉에서 진행을 해요. 7, 8, 9. 2박 3일 동안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한국 전자책을 출판까지 완료하는 거고, 특히 여기에는 2명의 강사가 더해서 어떤 보험 전문가 분들을 위한 세일즈 화법 스킬, 그림책 입문학, 이런 것도 함께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보험하시는 분들이나 초보 강사들, 혹은 일반인 다 참여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 함께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개팀은 할인도 해드려요. 자, 또 홈페이지 필요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2월 14일 금요일 날 또 홈페이지를 무료로 만들어 드리는 거를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는 카드 결제가 탑재 가능하고 또 저희처럼 이런 교육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 홈페이지로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요거는 이제 국내 최초로 이런 게 도입된 거기 때문에 홈페이지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실 겁니다. 제가 톡방에 안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줌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7편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7편의 주제는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모집이 빨리빨리 되는 게 또 재참여율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재참여하신 분들은 저희가 또 2만 원을 할인해 드려요. 그러면 이제 9만 원이잖아요. 또 책이 한 권 포함되어 있죠. 그럼 얼마예요? 7만 원 초반대로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주변에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많은 소개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꾸준하게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장표고요. 저도 1인 기업하면서 5년 동안 되게 다양한 교육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뭐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까지 써봤는데 그게 저한테 물론 제 영향도 있겠지만은 도움이 안 된 것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면은 제가 제일 많이 자기 개발을 했고 성장을 했고 그래도 가성비가 좋은 투자가 이 책 쓰기더라고요. 함께 우리가 이제 한 배를 탔으니까 함께 꾸준하게 이렇게 글을 쓰고 책을 쓰면서
함께 무한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설명회를 마치고요. 여기까지 녹화를 하고 편하게 질의응답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